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4월 6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TV 토론회가 매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TV 생방송을 통해 보실 수도 있지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지역별 후보자 토론회 영상이 전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후보라든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후보자 토론회를 골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 광진을에서 맞붙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이 두 사람의 후보자 토론회를 본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토론회였습니다. 두 사람 지금 광진을에서 아주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한 사람은 변호사 출신이고 또 한 사람은 아나운서의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니까 굉장히 말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말은 잘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두 발언이나 정책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굉장히 말은 잘 하죠. 그러나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직자로서의 어떤 경력을 비교해 보면 오세훈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으로서의 어떤 행정적 경험이 있죠. 거기에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고민정 후보는 청와대 대변인이 전부죠. 그리고 이 대변인 경력도 거의 1년 남짓합니다. 그리고 대변인이 하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뭐라고 성공이냐 실패냐 평가할 만한 그런 거리가 없죠, 사실. 자, 그래서 고민정 후보 입장에서는 이 오세훈 후보의 어떤 과거 행정적 경험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왜 무상급식은 이렇게 했느냐? 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과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이러한 질문이 오세훈 후보를 굉장히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고민정 후보의 비판적 지적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답변을 잘했습니다. 자신의 소신과 철학도 분명히 밝혔고 그 답변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시장을 하면서 뭔가 갖춘 어떤 실무적 경험이라든가 풍부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 오세훈 후보의 답변은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분명한 어떤 소신과 철학이 느껴졌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고민정 대변인은 경험이 없죠.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일한 것이 전부죠.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고민정 후보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죠. 그래서 어떤 걸 질문하냐면 어떤 개별 사안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의 생각은 뭐니? 너는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고민정 대변인은 분명한 답변을 안 합니다. 굉장히 회피형이었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또 동성애라든가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두 사람 모두 말은 잘했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오세훈 후보의 노련함과 풍부한 경험이 훨씬 더 돋보였던, 그래서 점수를 준다면 오세훈 후보에게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줬을 이런 토론의 결과였다라고 자평을 해봅니다. 자, 이번 토론회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고민정 후보는 이 오세훈 후보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금품 제공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죠.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세훈 후보가 3번의 명절에 걸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그리고 청소 4~5명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금품 총 1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금 선관위가 오세훈 후보를 고발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고민정 후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세훈 법이라고 불리우는 정치관계법을 만든 분이 본인 스스로 그 법을 어기고 있다. 만약에 당선된 이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의원직이 위험해지는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에게 뭐라 말할지 참 의문이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회 상규상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혐의가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격에 나섭니다. 고민정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히려 구글을 검색해 보면 고민정 후보가 대학 시절 학력이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로 그대로 지금 떠 있다. 학력 허위 기재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문제 시 대부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다. 토론이 끝나면 이것부터 바로 잡아달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고민정 후보는 실제로 경희대 서울 캠퍼스가 아니라 수원에 있는 경희대 국제 캠퍼스를 졸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지난달 24일에 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어떤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에 어떤 학력 기재 사항에 있어서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서 이 부분을 지금 오세훈 후보가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각 후보가 서로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질문들이 이어졌는데, 자, 먼저 오세훈 후보가 고민정 후보에게 약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자, 먼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국 사태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한 3번이나 질문을 던집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고민정 후보는 어떻게든 조국 문제에 있어서는 즉답을 회피하려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오세훈 후보 이렇게 질문합니다. 조국 정경심 부부가 기소된 혐의는 30개가 넘는다. 딸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2주간 인턴한 것을 가지고 논문 1저자로 올렸고 아들을 법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 등을 발급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대변인직을 벗어났으니 개인적인 입장을 한번 여쭤보겠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노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런데 고민정 후보는 굉장히 아주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변인 때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은 말씀드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개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오히려 궁금합니다. 라고 답을 검찰개혁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러자 오세훈 후보 굉장히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변인 때는 그런 답변이 통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 조국 부부가 기소되어서 재판까지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진 것이냐, 아니면 분노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러자 고민정 후보 또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데 말을 자릅니다. 자, 오세훈 후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금품을 드린 것으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지적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조국 사건은 그런 단계를 넘어서 지금 재판 중에 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지적하더니 이 사건은 재판 중이라서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러자 고민정 후보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서 만약 그것이 선거법 위반 혐의 결과가 나온다면 의원직을 박탈당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다. 라고 하면서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을 절대 안 합니다. 자, 오세훈 후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답변을 회피한다.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을 받은 신현영 교수는 이 사안을 두고 좋은 집안에서 특혜를 받은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하면서 분노를 표시했다. 이 정도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하겠다라고 여기서 끝을 맺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세훈 후보 또 고민정 후보의 생각을 묻는 질문을 이어갑니다. 동성애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참고로 저는 반대합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고민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자신의 생각은 드러내지 않았죠. 자, 오세훈 후보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북한 인권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아니면 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실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우리나라의 감옥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다. 거기에서는 정말 잔인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정 후보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리는 장학 퀴즈 프로그램이 아니다. 자꾸 yes 아니면 no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하는 바가 많다. 일단 그분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식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단호하게 말을 자릅니다. 자, 지금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물었는데 왜 답변을 못하는 것이냐. 지금 대변인과 국회의원은 다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법안에 대해서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헌법기관입니다. 대변인이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듯이 질문을 끝을 맺습니다. 다음 차례에는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시장 시절에 무상급식 결정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묻습니다. 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그 복지 철학에 대해서 그때와 같은 생각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오세훈 후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소득 하위 70%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라고 결정했는데 무상급식 때와 같은 입장이라면 소득 상위 30%에게도 준다고 해야 논리가 일관적일 것이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한 데는 상위 30%까지 그 지원금을 주는 것은 과잉복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저도 그와 같았습니다. 당시 저도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 상위 30%는 빼놓고 순차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먼저 무상급식을 해보고 점차 늘려나가자고 했던 주장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이 과잉복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고민정 후보는 생각이 여전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답변을 합니다. 고민정 후보는 또다시 오세훈 후보의 시장 시절 지어졌던 한강의 새빛 둥둥섬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질문을 합니다. 당시 89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서 새빛 둥둥섬을 지었는데 제대로 그 이후에 활용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았고 감사원으로부터도 어떤 지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자 오세훈 후보가 답변을 아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자, 사실관계가 틀리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은 100%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다. 효성그룹이 대주주이고 여기에는 서울시 예산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다 지어놓고 그 다음 시장에게 넘겨줬는데 그 다음 시장이 이 새빛 둥둥섬을 3년 동안이다 문을 걸어 잠그고 운영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토론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오세훈 후보의 굉장히 노련한 답변 그리고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말하면서도 굉장히 풍부한 경험이 드러나는 이런 답변들이 돋보였던 토론회였습니다. 고민정 후보는 주로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신이 청와대 출신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서울 박원순 시장 그리고 광진구 구청장 이러한 사람들과 한 팀이 되어서 아주 더 협조를 잘해서 지역구를 위해서 더 일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자, 어쨌든
글쎄요. 고민정 후보의 뭔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 막연한 지적보다는 오세훈 후보의 굉장히 구체적인 답변이 돋보였던 이런 토론회로 네, 기억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